자, 17강 연속 확률 분포. 자, 앞에서 뭐 했었어? 이산 확률 분포 했었지. 이산 확률 분포. 여기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산 확률 분포면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 확률 분포표가 생각나야 돼. 확률 변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쭉쭉쭉쭉 거기에 따른 확률 값들을 계산해서 그 안에서 우리 뭘 찾았다?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해 보던가 아니면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그 확률 분포 전체에 대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들을 계산해 봤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 자, 앞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되겠어? 확률 변수를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확률 변수를 하나씩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건들도 존재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그때도 한번 말을 했었지만 시계 예를 들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자, 저 뒤에 있는 시계 보면 초침이 움직이면서 계속 멈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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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근데 어떤 시계 보면 뭐 무소음 시계라서 초침이 계속 움직이는 시계 있지. 안 멈추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칩시다. 어떤 시행들. 하나는 초침이 계속 멈춰서는 뚝뚝뚝 끊어지면서 멈춰서는 어떤 시계가 있다 치고 초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시계가 있다 치자.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끄집어낼 거야. 어떻게? 초침이 멈춘 부분의 숫자를 확률 변수였다 치자. 그러면 여기처럼 초침이 끊어지면서 가는 이러한 시계에선 확률 변수를 지정할 수 있지. 숫자로. 가능하죠. 근데 무소음 시계처럼 쭉 움직여. 그럼 지정할 수 있어 없어? 확률 변수가 없는 거야? 아니죠. 확률 변수는 있지만 멈춘 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정을 못하는 것뿐인 거잖아. 이해돼? 쉽게 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나씩 지정해서 다 끊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무소음 시계 같은 경우는 굳이 확률 변수를 나타내자라면 첫 스타트되는 어떤 숫자부터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 자체가 끊어낼 수가 없는 것뿐인 거야. 그런 경우, 어떤 경우? 이 무소음 시계처럼 끊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확률 변수를 하나씩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확률 분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 자체가. 될까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내용부터. 저런 경우를 갖다가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할 때 뭘 썼어? 그 확률 값을 계산할 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쵸? 그 확률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값들, 무슨 값들? 확률 값들을 따로따로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 값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속 확률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 값을 계산해내는 무언가의 내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좌표에 대한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만들어내는 확률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 얘는 좀 달라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해. 확률 밀도 함수. 문제는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용도가 틀려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 질량 함수는 x라고 하는 기본적인 뭐가 지정된다? 확률 변수 하나씩 지정해서 그 값에 대한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었어.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개념이냐? 함수의 식을 만들어내고 그 함수식을 fx라고 지정할 거거든. 문제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조심할 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목적인식이 아니야, 얘는. 왜? 어차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하나하나 지정해내는 게 무의미해. 의미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면 그 확률에 대한 변화 흐름만 보여주는 거야. 확률 형태가 어떤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쭉쭉쭉 변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나오는 확률 값들이 다음과 같은 형태꼴로 변화되고 있어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야. 내용적으로.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모든 함수의 식들을 함수 형태로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특정 값을 만들어내는, 자, 어떤 특정 값?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라면 어떤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값 계산법을 쓰겠죠. 그래서 그 확률 질량 함수 생긴 모양도 그러한 꼴로 생긴 거야. 전체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그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전체 몇 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끄집어냈을 때 뭐가 몇 개 빠지더라. NC 3분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런 형태꼴에 하나하나 지정된 값을 구하는 함수 형태가 아니라 그래프로 주어진 함수식이 주어집니다. 왜? 전체의 흐름만 보고 싶은 거야. 흐름만. 그래서 1차 함수 갖다 쓰셔도 돼요. 2차 함수 써도 되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 아니면 각진 형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함수의 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만들어진 거 가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부분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용도가 틀려. 특정 부분의 함수식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주어진 부분에서 x의 값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치자. 0부터 2까지. 쉽게 말해서 뭐가 돼? 확률 변수야. 즉 확률 변수가 0부터 2 안에 있는 모든 수를 다 확률 변수로 쓰자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수, 즉 쉽게 말하면 실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실수 전체 말하니까 저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지정할 수는 없겠지. 이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 치자. 2분의 1, 쉣. 뭘까요? 이런 게 주어졌다 치자. 1차 함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어진 연속적인 그 분포 형태를 그림으로, 즉 이산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내주고 각각의 확률 변수의 확률값이 이런 값이 나왔어라는 걸 보여주는 표로 보통 나타내서 그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이산 확률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1 놓고 2 잡았어. 자,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무슨 뭘 따지면 돼? 주어진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을 때 확률 값은 계속 커지고 있구나. 이 정도 값만.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좌표 부분에 대한 확률 값은 의미가 없어요. 안 따집니다. 내용 될까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 이러한 함수 형태, 주어진 범위의 값,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처럼 0부터 2까지라고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어. 이거는 모든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총 통틀어서 확률 변수지. 그죠? 만약에 만든다라면, 쟤를 갖다가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0, 땡땡땡땡땡 2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각 부분의 확률 값들이 다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것들인데 주어진 확률 변수가 전부 다 실수하 보니까 얘를 다 뭐라 그럴까? 전부 다 하나씩 지정해서 못 만든 것 뿐인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형태를 맞춰줘야 되느냐?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확률값 몇 돼야 돼? 무조건 1 돼야 되죠. 즉 여기에 있는 넓이 몇 돼야 돼? 무조건 넓이의 값은 1 돼야 돼요. 항상. 특정 범위 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무조건 넓이는 1 돼야 됩니다. 왜? 전체 확률값이기 때문에. 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넓이가 1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범위값이라든가 아니면 확률이 밀도함수의 미지수라든가 그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 그럼 얘는 하나씩 지정된 값을 안 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했어? 만약에 얘를 이산 확률 분포라 해서 뭐 2분의 1, 2분의 3이었다 치자. 그때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 이런 것도 한 적 있지. P, X가 2분의, 아니죠? 뭐 1 이상일 경우의 확률값.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계산했어? 쟤는 X의 값이 1일 때랑 X의 값이 2분의 3일 때랑 그 다음에 X의 값이 2였을 때의 확률값을 다 구해서 더했었지. 맞나요? 근데 여기처럼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특정 범위의 값에 대한 확률값이 나왔을 때 이처럼 지정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 그 변수를 다 지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따지자? 무조건 넓이를 이용할 거야. 즉 여기에서 만들고자 하는 특정 범위에 자,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값은 무조건 뭘 쓴다? 넓이 이용할 거야. 넓이. 따라서 여기처럼 x가 1 이상일 때의 확률값 계산해봐. 그러면 뭐 해야 돼? 딴 거 없어. 잘라.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 왜? 1부터 2까지 안에 있는 수많은 확률값들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넓이의 개념이다 라는 내용을 써서 우리는 형태를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얘처럼 이산 확률 분포처럼 하나하나 지정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아니라 전체 넓이적인 개념 형태꼴로 계산해서 우리는 확률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조금 달라. 확률 질량 함수에서의 쓰임새와 확률 밀도 함수의 쓰임새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용도도 틀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뭘 물어봐? 거의 대부분 다 특정 부분의 확률 분포 찾아봐.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봐. 아니면 주어진 부분의 평균값 계산해봐. 기대값. 아니면 분산 계산해봐. 아니면 표준 편차를 만들어봐.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특정 부분의 넓이 구사해봐. 그 범위 값의 확률값이 몇인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놨어. 예전에는 이런 형태꼴 안에서도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구해요. 왜? 주어진 부분에서 뭔가 넓이값 계산하면 곡선 그래프에 대한 부분도 갖다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곡선 부분의 넓이 계산하면 적분 써야 되거든. 근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지게 진도가 나갈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뭐 기대값이나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서 구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구했었어. 왜? 확실하게 적분이 끝난 상태에서 확통을 배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만 초점, 어떤 목적만 꽂고 있다? 이 연속 확률 분포의 목적은 특정 부분의 확률값이 몇이냐. 이거 구하는 것만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어떻게 연산을 한다? 딴 거 없이 무조건 특정 범위 값에 대한 넓이적인 개념으로만 우리는 확률값을 계산한다. 요 형태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목적 되게 단순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선 여기부터 출발. 그래서 여기 해야 될 건 가장 먼저 연속 확률 분포와 무슨 내용인지, 두 번째 그때 쓰여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꼴인지, 그 용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건지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22번 보죠. 이따가 쓸게요. 자, 0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대. 쌤 얘는 식이 없네요. 뭐 식 없어도 돼요. 의미 없죠. 1, 여기 2, 그래서 여기 A 있대. 자, 0. 자,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까지. 자, Y는 fx.
이렇게. 자, 뭐 하지? A값 찾으래. A값. 요 A값 구해보자. 자, 이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0부터 2까지죠? 이게 전체 범위인 거야. 전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면 항상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얘 나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전체는 몇 돼야 돼? 이거 1 돼야 돼. 1. 그럼 넓이 구하면 되겠네. 딱 봐도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요 넓이하고 아니 그냥 사다리꼴 해보고 하면 되겠네. 사다리꼴. 그죠? 몇이야? 1. 몇이겠어? 2. 높이 몇이야? A. 여기는 솔직히 이 수학이라는 부분이 연산 자체가 산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확률 자체가 전부 다 산수밖에 없겠지만 그 계산은 끝난 거지 뭐 하면 되겠어. 1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몇 대면 돼? 1 나오면 돼. 됐나 여기까지? 끝났죠? A는 3분의 2. 되게 쉽죠? 확률 밀도함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확률 질량함수가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좀 복잡하고 귀찮은 거지 확률 밀도함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내용 갖다 쓸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123번. 자, 연속 확률수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우선 지우자. 어디 보자. 짜자짜자짜자. 어디 봅시다. 자, fx는 2k의 x 플러스 1 이라는 1차 함수네. 자, 조심할 건 확률 변수 범위값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야. 확률 변수 음수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닌 거 알죠? 그치? 자, 주어진 부분에서. 근데 조심할 거 있어. 만약에 저것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2까지. 자, 이상으로 찾아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였어. 이상한 거 찾아봐. 응? 정답. 나올 수 있다 없다. 여기 부분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확률과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확률은 무조건 0 이상 1 이하. 즉 주어진 부분에 여기에 나오는 값은 무조건 0 이상 1이야.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 말을 왜 했어? K 값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내용 자체로. 자, 그래서 어떻게 따지자? 다음과 같이 봅시다. 자, 다음 같은 확률 밀도 함수 있을 때 우리 뭘 구하지? 이거 구하지? 결론은 P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의 값은 넓이 구해야 되지? 그럼 이걸 넓이 구할 거면 그래프 있어야 되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그릴 거면 K부터 찾아야겠네? 말 됩니까? 자, 따라서 주어진 걸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1차 함수니까. 쫙 놓고 쫙 잡았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 1까지 그릴 거야. 자, 넣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자, 1 넣자. 1 넣으면 4K지. 근데 그 4K를 아래쪽에 그리면 된다? 아니다는 거죠. 위쪽에 그려야 돼. 따라서 4K 요쯤 있다 치고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자, K값 어떻게 찾아? 무조건 전체 넓이는 1. 그럼 넓이 값이니까 직각삼각형이겠네?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 4K에다가 2분의 1한 게 1 나와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뭐가 돼? 결론 K값은 4분의 1 됐었을 거야. 우선 물론 이 123번의 목적은 K값형의 목적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주어진 부분에서 식 완성. 자, 뭐 돼요? fx 확률 밀도함수 4분의 1 넣었으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1 나왔고 그래프도 다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너무 짧은데? 조금 길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해서 여기는 0부터 1 넣었을 때 몇이다? 1까지 가야겠죠? 이만큼 1까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넓이 구하지? 그럼 잘라야 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즉, 잘라서 요 넓이 구하래. 요 넓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확률 값은 뭐다? 이거 넓이인 거야. 저 넓이. 되나 여기까지? 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넓이에서 요 상황 빼시던가 아니면 그냥 요거 사다리꼴 계산하시던가. 근데 이러나 저러나 뭐 해야 돼? 요 부분 위치 찾아야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의 값.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몇 대? 4분의 1 나오죠. 따라서 주어진 따지면 요거 4분의 1, 요거 밑변 2분의 3, 요거 높이 1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넓이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윗변 4분의 1 더하기 밑변 1에다가 높이 2분의 3의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까지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 돼? 4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의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는 4, 4, 16분의 15 이렇게 계산되면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확률 밀도함수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시험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되게 잘 나오는데 되게 많이 틀려. 별로 없지 않아.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확률 밀도함수, 즉 연속 확률 분포란 무엇인가? 우선 이게 돼야 18단원부터 정규 분포라는 게 뭐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를 봤어. 이 이후부터는 이런 그래프가 꼭 다음과 같은 직선꼴만 나올 거냐? 그렇지 않아. 이제부터는 곡선에 대한 걸 보게 될 거야. 그 곡선 자체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 즉 확률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짝 28강부터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그래프 그려놓고 뭘 하지라는 게 좀 생겨. 그 그래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프야.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지만 통계 파트는 호불호 좀 있다고 했어. 어떤 학생들은 와 열나 쉬워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도대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학생이 있어. 중간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지만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조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뭘 갖다 쓴다? 넓이 갖다 쓴다. 어떤 개념에 따라서 전체 넓이는 1 된다라는 개념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시겠죠?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강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